여 회장은 청년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자신의 아들이 눈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청년의 왼쪽 손목에 있던 오래된 흉터. 그것은 20년 전 3살 아들이 마지막으로 놀이터에서 다쳤던 바로 그 흉터였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런 깊은 가족 이야기, 숨겨진 진실의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다음 편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오후 3시 로비 접수대 앞에 한 청년이 서 있었다. 저 지갑을 주었는데요. 습득물 신고하러 왔습니다. 23세 청년 이준혁. 평범한 후드티 차림이었다. 바로 그때 로비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여성이 들어섰다. 서진건설 강서진 회장, 58세. 담당 형사가 청년에게 물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청년이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강서진이 그의 옆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20년 전 3살이던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겹쳐졌다. 강서진의 몸이 흔들렸다. 비서실장 이정은이 급히 부축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하지만 강서진은 청년에게서 눈을 뺄 수 없었다. 청년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봤다. 그 얼굴, 그 눈빛, 그 코, 그 인매. 모든 것이 20년 전 그날 놀이터에서 마지막으로 본 아들의 모습과 똑같았다. 강서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흐윽. 28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 박민수가 달려왔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청년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그냥 지갑을. 강서진이 떨리는 손을 뻗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이준혁입니다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서진의 울음이 더 격해졌다. 준혁이라고? 네,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저를 아시나요? 강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혹시 왼쪽 손목을 보여줄 수 있나요? 손목이요? 왜 갑자기? 제발 부탁이에요, 한 번만. 청년이 영문도 모른 채 천천히 왼쪽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 순간 희미하지만 분명한 3cm 정도의 오래된 흉터가 보였다. 으악. 강서진이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다. 내 아들이야. 준혁아, 내 아들이 맞아. 경찰서 로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청년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고아원이라고? 강서진이 청년의 손을 붙잡았다. 그럼 정말 내가 맞는 거니? 엄마가 20년 동안 찾던 내 아들이. 형사 박민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야. 그는 재빨리 컴퓨터 앞으로 갔다. 강서진 회장 20년 전 설마. 검색창에 2005년 아동 실종 사건을 입력했다. 화면에 오래된 사건 파일이 떴다. 신고일 2005년 3월 15일. 실종 아동 강준혁 당시 3세. 신고자 강서진. 특이사항 왼쪽 손목에 3cm 길이의 흉터. 박민수의 눈이 커졌다. 이럴 수가. 그는 청년을 돌아봤다. 혹시 본명이 강준혁이 아니라 이준혁인가요? 네, 제 이름은 이준혁입니다.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이라고 들었습니다.
고아원은 어디였습니까? 서울 외곽에 있는 햇살아동센터요. 박민수가 강서진을 봤다. 회장님, 혹시 2005년 3월 15일 아드님을 잃어버리신 게 맞습니까? 강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네, 그날 제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놀이터에서 준혁이가 사라졌어요. 박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부터 정확한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DNA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DNA 검사. 강서진이 청년을 봤다. 준혁아, 아니, 이준혁 씨 검사를 받아줄 수 있겠어요? 청년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회장님의 아들일까요? 저는 기억이 전혀 없는데. 괜찮아요. 기억 못해도 괜찮아. 그땐 너무 어렸으니까. 강서진이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엄마는 알아. 너의 그 눈빛을, 그 흉터를 엄마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복도 한쪽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비서실장 이정은.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안 돼, 이럴 수가.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니. 손에 든 휴대폰이 부들부들 떨렸다. 2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는 걸까? 박민수 형사가 청년에게 말했다. 이준혁 씨, 일단 신원 조회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강서진은 멀어지는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20년 만에, 정말 20년 만에 다시 만난 걸까? 이정은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일단 차분하게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 정은아. 강서진이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도대체 누가, 왜 우리 아이를 고아원에 보낸 걸까? 이정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강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반드시 알아낼 거야. 누가 내 아들을 데려갔는지, 왜 20년 동안 찾을 수 없었는지. 다음 날 아침 강남경찰서 형사과. 박민수 형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컴퓨터 화면에는 이준혁의 신원 정보가 떠 있었다. 이상하다, 분명히 뭔가 숨겨져 있어. 옆에 서 있던 후배 형사가 물었다. 선배님, 뭐가 이상한데요? 이 청년의 기록을 봐. 출생신고는 되어 있는데 출생지와 부모 정보가 모두 삭제되어 있어. 삭제요? 그래. 의도적으로 지운 거야. 게다가 고아원 입소 경위도 기록이 없어. 박민수가 화면을 확대했다. 2005년 4월 1일 햇살아동센터 입소. 입소 경위 기록 삭제됨. 보호자 정보 기록 없음. 누군가 이 아이의 과거를 지우려고 했어.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내가 알아내야 할 거야. 박민수는 전화기를 들었다. 햇살아동센터 윤안을 소장님 연결해 주세요. 잠시 후. 네, 형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윤안을 소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장님, 2005년 4월에 입소한 이준혁이라는 아이 기억하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기억합니다. 제가 직접 돌봤던 아이니까요. 그 아이를 누가 데려왔습니까? 그게 정확히는 모릅니다. 중년 여성이 한 분 데려오셨는데 신원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어떤 특징이었습니까?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키가 크고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윤하늘이 말을 멈췄다. 그리고요? 거액의 후원금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부탁을 하셨어요. 무슨 부탁이요? 이 아이를 절대 찾지 마세요. 기록도 남기지 마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박민수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그런 이상한 부탁을 하는데도 아이를 받았습니까?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셔서
그리고 워낙 거액이었기에. 혹시 그분이 남긴 게 또 있습니까? 사진이나 연락처 같은 거요. 직접적인 건 없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제가 몰래 보관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아이가 입소할 때 입고 있던 옷에서 나온 사진이요. 작은 사진 한 장이었는데 제가 혹시 모르니까 보관했습니다. 그 사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제 사무실 금고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지고 와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민수가 중얼거렸다.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어. 같은 시각 서진건설 회장실. 강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이정은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회장님, 커피 드세요. 정은아. 네, 회장님. 20년 전 그날 나 기억나? 이정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네, 기억합니다. 나는 잠깐, 정말 잠깐 한눈을 판 거였어. 회사 전화를 받느라 30초도 안 됐을 거야. 강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준혁이가 사라진 거야. 놀이터에서 순식간에. 회장님, 경찰이 수색도 하고 CCTV도 다 뒤졌어.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지.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것처럼. 이정은이 입술을 깨물었다. 회장님, 그만 생각하세요. 이제 아드님을 찾았잖아요. 정말 그 아이가 내 아들일까?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강서진이 이정은을 똑바로 쳐다봤다. 정은아, 너는 그날 어디 있었어? 이정은의 얼굴이 굳었다. 저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정말? 네. 회장님께서 놀이터에 가신다고 하셨을 때 저는 회사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지, 너는 회사에 있었지. 하지만 이정은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회장님은 모르시는 거야. 그날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오후 강남경찰서. 윤하늘 소장이 사진을 들고 왔다. 형사님, 이게 제가 말씀드린 사진입니다. 박민수가 사진을 받았다. 낡고 색이 바랜 사진. 그 안에는 3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어떤 여성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여성의 얼굴은 잘려 있었지만 배경이 선명했다. 이건 박민수의 눈이 커졌다. 정원이네요. 그것도 상당히 큰 집의 정원 같은데. 네. 그리고 저기 보세요. 윤하늘이 사진의 한쪽을 가리켰다. 대문 기둥에 어떤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 문양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박민수가 컴퓨터로 이미지 검색을 했다. 서진건설. 화면에 떴다. 서진건설의 CI 로고. 사진 속 문양과 똑같았다. 이 사진은 강서진 회장 집에서 찍은 거예요. 윤하늘이 놀라 말했다. 그럼 이준혁 씨가 정말 강 회장님의 아들이 맞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박민수가 사진을 들여다봤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뭡니까? 아이를 데려간 사람이 왜 이런 결정적 증거를 남겼을까요? 아이의 기록을 모두 지우면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박민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의도적으로 남긴 걸 수도 있어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면서.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네, 박민수입니다. 형사님, 강서진 회장님께서 지금 당장 오시겠답니다. 청년 이준혁 씨도 함께 오신다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박민수가 사진을 책상 서랍에 넣었다. 소장님, 이 사진은 잠시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중요한 증거니까요. 네, 그러세요. 30분 후 강서진과 이준혁이 함께 경찰서에 도착했다. 비서실장 이정은도 함께였다.
형사님, 제 아들 아니 이준혁 씨의 신원조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박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그리고 이준혁 씨. 일단 앉으시죠.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다. 이정은은 멀찌감치 떨어져 서 있었다. 먼저 이준혁 씨의 기록을 조회한 결과 출생지와 부모 정보가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삭제요? 강서진이 놀라 물었다. 누가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그걸 알아내기 위해 햇살아동센터를 조사했습니다. 박민수가 서랍에서 사진을 꺼냈다. 그리고 이걸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본 강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우리 집이야. 네. 서진건설 본사 옆에 있는 회장님 자택 맞습니까? 맞아요. 저 정원은 준혁이가 늘 뛰어놀던 곳이에요. 강서진이 사진 속 아이를 봤다. 그리고 이 아이가 우리 준혁이. 이준혁도 사진을 들여다봤다. 이게 정말 저인가요? 저는 전혀 기억이. 3살 때 기억은 보통 남아있지 않습니다. 박민수가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진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준혁 씨가 강 회장님 댁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강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다. 그럼 누가 우리 아이를 데려간 거죠? 왜? 박민수가 이정은을 힐끗 봤다. 그게 바로 제가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이정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서진이 이정은을 돌아봤다. 정은아,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네네, 회장님. 저는 정말 20년 동안 내 옆에 있었잖아. 혹시 뭔가 이상한 거 못 봤어? 저는 이정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바로 그때 박민수의 컴퓨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잠깐만요. 박민수가 화면을 확인했다. 20년 전 CCTV 복원 작업이 완료됐네요. CCTV요? 네. 2005년 3월 15일 아동 실종 당일의 주변 CCTV를 복원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영상을 재생했다. 흐릿하고 거친 화질. 20년 전에 오래된 CCTV 영상이었다. 놀이터 근처 골목. 한 여성이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급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저건 강서진이 화면에 다가갔다. 여성의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체형과 걸음걸이는 어렴풋이 보였다. 그리고 여성의 목에 걸린 펜던트. 독특한 디자인의 펜던트가 화면에 잡혔다. 저 펜던트. 강서진의 눈이 커졌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녀가 천천히 이정은을 돌아봤다. 이정은의 목에도 똑같은 디자인의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정은아, 저건. 이정은이 뒤로 물러섰다. 회장님, 저는. 강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설마 내가? 회장님,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저는 좋은 의도로. 좋은 의도로. 내 아들을 데려간 게 좋은 의도였어. 강서진이 소리쳤다. 박민수가 이정은에게 다가갔다. 이정은 씨,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말은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정말 회장님을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20년 전 그날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회장님 댁까지 찾아왔었죠. 이정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전 사장님께서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안전한 곳에 숨겨라. 빚쟁이들이 아이를 볼모로 잡을 수도 있다고. 강서진이 비틀거렸다. 내 전남편이 그런 말을?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아이를 지키려고 고아원에 맡긴 겁니다.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사장님께서 회장은 절대 모르게 하라. 회장이 알면 찾으러 갈 것이고 그럼 위험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준혁이 벌떡 일어났다.
그럼 저는 그냥 버려진 게 아니었다는 건가요? 아니야, 준혁아. 강서진이 아들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다. 엄마는 너를 버린 적 없어. 단 한 번도 너를 찾기 위해 20년을 살았어. 하지만 전 20년 동안 버려졌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무도 날 원하지 않는다고. 이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입양 가는 아이들을 보며 왜 나만 안 가지? 왜 아무도 날 데려가지 않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못 찾아서 미안해. 강서진이 아들을 끌어안았다. 두 사람 모두 울음을 터뜨렸다. 박민수가 이정은에게 말했다. 이정은 씨, 일단 정식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이정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20년간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사흘 후 서진건설 회장실. 강서진과 이준혁이 마주 앉아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커피 마실래? 강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준혁도 어색하게 대답했다. 20년 만에 만난 모자. 하지만 서로는 여전히 낯선 사람이었다.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거 없니? 아니요, 3살 때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구나. 강서진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엄마는 기억나. 내가 좋아하던 거, 싫어하던 거 다 기억나. 예를 들면 딸기 우유를 엄청 좋아했어. 하루에 3개씩 마셨지. 그리고 노란색 자동차 장난감을 제일 아꼈고. 이준혁의 가슴이 뜨끔했다. 저 지금도 딸기 우유 좋아합니다. 그래. 강서진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아직도? 내 편의점 야간 알바 끝나고 늘 1개씩 마셔요. 그럼 다음에 내가 사줄게. 아니, 매일 사줄게. 강서진이 눈물을 닦았다. 준혁아, 아니, 이준혁 씨라고 불러야 하나. 준혁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준혁이 처음으로 웃었다.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정말? 네. 사실 저도 이상하게 회장님을 보면 낯설지가 않아요. 엄마라고 불러줄 순 없을까? 강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준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직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20년 동안 엄마라는 단어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그래, 괜찮아. 천천히.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박민수 형사가 들어왔다. 회장님, 이준혁 씨.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형사를 봤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강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민수가 서류를 내밀었다. 모자 관계 확률 99.8%. 99.8%. 강서진의 손이 떨렸다. 그럼 정말 내 아들이 맞다는 거죠? 네. 생물학적으로 확실합니다. 그 순간 강서진이 무너지며 울음을 터뜨렸다. 으악, 흐윽, 준혁아, 내 아들, 정말 내 아들이었어. 이준혁도 눈물을 흘렸다. 저 정말 버려진 게 아니었군요. 아니야, 넌 절대 버려진 게 아니야. 강서진이 아들을 끌어안았다. 엄마가 못 찾아서 그런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박민수 형사도 눈시울을 붉혔다. 28년 경력 중 가장 보람찬 순간이었다. 일주일 후 서진건설 이사회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 오늘 여러분께 중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강서진이 일어섰다. 제 아들 강준혁이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뭐라고요? 이사들이 놀라 웅성거렸다. 20년 전 실종됐던 아드님이요? 네. DNA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강서진이 이준혁의 손을 잡았다. 소개합니다. 제 아들 강준혁입니다. 이준혁이 일어나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강준혁입니다. 그런데 회장님, 이게 회사 경영에 어떤 영향을? 한 이사가 물었다. 제 아들은 정식으로 강씨 족보에 오를 것이고 제 법적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드님께서 회사 경영을 배운 적이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이제 겨우 23살입니다. 강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 아들은 20년을 빼앗겼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 강서진의 집. 이준혁은 처음으로 자신이 태어난 집에 들어섰다. 여기가 제가 살던 곳이었나요? 그래. 내가 3살까지 여기서 살았어. 강서진이 2층으로 안내했다. 여기가 내 방이었어. 엄마가 20년 동안 그대로 보관했어. 방문을 열자 아이 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노란색 자동차 장난감, 작은 침대, 그림책들. 이 모든 게 제 거였나요? 그래. 내가 제일 좋아하던 것들이야. 이준혁이 장난감을 집어들었다. 묘하게 손에 익은 느낌이었다. 회장님, 응? 감사합니다. 저를 찾아주셔서. 준혁아. 강서진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엄마야. 이제 회장님이 아니라 엄마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이준혁이 눈물을 닦았다. 아직은 조금 어색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괜찮아. 천천히. 우리한텐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며칠 후 구치소. 강서진이 이정은을 면회하러 왔다.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회장님 오실 줄 몰랐습니다. 이정은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다. 말해줘. 진짜 이유를. 네. 내가 준혁이를 데려간 진짜 이유. 전부 말해줘. 이정은이 고개를 숙였다. 20년 전 회사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전 사장님은 매일 술을 마시며 자포자기 상태였고, 알아. 그때 상황은 나도 알아.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정은아, 준혁이를 어딘가에 숨겨야 해. 빚쟁이들이 아이를 노릴 수 있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맡겼죠. 안전한 곳이니까. 이정은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사장님은 그 직후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 차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저만 이 비밀을 알게 됐죠. 강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너는 왜 내게 말하지 않았어? 처음엔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걸 봤습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노력하시는 걸 봤고, 이정은이 흐느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제가 아이를 데려갔다고 말하면 회장님이 절 어떻게 볼까, 그리고 이미 아이는 고아원에 적응하고 있었고, 그래서 20년을 숨긴 거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서진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너의 의도가 어땠든 결과적으로 내 아들은 20년을 고아로 살았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이를 해치려던 건 아니었다는 것도 알아. 이정은이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 법은 법대로 받아. 하지만 난 널 완전히 미워하진 않을 거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서진이 일어섰다. 잘 지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없길 바라. 3개월 후 이준혁은 서진건설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준혁 씨, 이 서류 좀 검토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처럼 일하는 그.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저 사람이 회장님 아들이래. 20년 만에 나타났다며? 진짜 드라마 같지 않아? 근데 회사 물려받는 거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렸다. 이준혁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점심시간 회사 옥상.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는 이준혁을 강서진이 찾아왔다. 여기 있었구나. 아, 회장님. 아직도 회장님이라고 부르니? 죄송합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강서진이 옆에 앉았다. 힘들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거짓말. 내 표정 보면 다 알아. 이준혁이 쓴웃음을 지었다. 직원들 시선이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당연하지. 갑자기 나타난 회장 아들이니까. 제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요? 무슨 소리야? 전 20년 동안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대학도 제대로 못 다녔고 특별한 재능도 없어요. 이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런 제가 재벌 아들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강서진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준혁아, 잘 들어. 너는 재벌 아들이 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그럼 뭐죠? 내 인생을 찾으러 온 거야. 20년 동안 빼앗긴 내 인생을. 제 인생? 그래.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회사를 물려받고 싶으면 받고 아니면 다른 걸 해도 돼. 강서진이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그게 전부야. 이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뭐라고?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준혁이 웃었다. 이제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강서진이 아들을 끌어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햇살아동센터. 이준혁과 강서진이 함께 찾아왔다. 준혁아. 윤하늘 소장이 반갑게 맞았다.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회장님도 함께 오셨네요. 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강서진이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뭡니까? 기부금입니다. 앞으로 매달 정기 후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준혁이 센터 안을 둘러봤다. 여기서 15년을 살았는데 지금 보니 참 낯설어요. 내가 떠난 지도 벌써 5년이나 됐으니까. 윤하늘이 말했다. 그때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독립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때는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혼자 살고 싶었고. 이준혁이 쓸쓸하게 웃었다. 근데 막상 나오니까 더 외로웠어요. 강서진이 아들의 어깨를 감쌌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 이제는. 복도를 지나는데 한 아이가 이준혁을 쳐다봤다.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형아 맞죠? 너는 저 기억 안 나세요? 제가 5살 때 형아가 저 많이 돌봐주셨잖아요. 아, 민준이? 네. 형아 기억하세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다. 형아, 어디 갔다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이준혁이 아이를 안아 올렸다. 형아가 미안하다. 바빴어. 형아, 이제 자주 와요? 그래, 자주 올게. 강서진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으로 자랐구나. 한 달 후, 이준혁은 회사 일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준혁 씨, 이번 프로젝트 보고서 정말 잘 쓰셨어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회장님 아들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 다들 인정하던데요. 아, 그런가요? 이준혁이 쑥스럽게 웃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퇴근 후 강서진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어머니, 오늘 팀장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 우리 아들 잘하고 있구나.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재미있어요. 정말? 네.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강서진이 흐뭇하게 웃었다. 다행이다. 엄마가 제일 걱정한 게 그거였거든. 뭐가요? 내가 이 생활에 적응 못할까봐. 솔직히 처음엔 힘들었어요. 모든 게 낯설었고. 이준혁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여기가 제 자리 같아요. 정말? 네. 어머니가 옆에 계시니까요. 강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준혁아, 어머니,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햇살 아동센터에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장학금? 네. 저처럼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학에 갈 수 있게요. 이준혁의 눈빛이 진지했다. 저는 운이 좋아서 어머니를 찾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회사 이름으로 하면 안 될까요? 서진 장학재단 같은 거요. 강서진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훌륭한 생각이야. 당장 시작하자. 정말요? 그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착하게 자라줘서 엄마가 자랑스러워. 어머니, 20년 동안 혼자 버텨준 거 엄마는 평생 잊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따뜻하게 포옹했다. 6개월 후, 이준혁은 점점 회사 생활에 적응해 갔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어느 주말 강서진의 집. 준혁아,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무거나는 무슨 내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그럼 된장찌개요? 그래, 엄마가 끓여줄게. 주방에서 요리하는 강서진. 거실에서 TV를 보던 이준혁. TV에서 한 가족이 행복하게 웃는 광고가 나왔다. 아빠, 엄마, 그리고 두 아이. 이준혁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나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가족이 있었다면. 준혁아, 밥 먹자. 네, 가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이준혁이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응?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 뭐든지. 어머니는 20년 동안 저를 찾으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강서진이 놀라 이준혁을 봤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이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20년 동안 버려졌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아무도 날 원하지 않는다고. 준혁아, 고아원에서 다른 애들이 입양 가는 거 보면서 왜 나만 안 가지? 내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명절 때마다 다른 애들은 위탁 가정에 가는데 저는 센터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준혁아, 그건 어머니가 저를 찾고 계셨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아직 남아 있어요. 강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이준혁도 눈물을 닦았다. 그냥 제 안에 있는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서진이 일어나 아들을 끌어안았다. 천천히 하자. 엄마도 함께 할게. 어머니, 20년 동안 못해준 사랑, 이제부터라도 전부 줄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다음 날 박민수 형사가 강서진을 찾아왔다. 회장님, 한 가지 더 조사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0년 전 회장님 전 남편의 사망 사건입니다. 전 남편요? 네. 당시 교통사고로 처리됐지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박민수가 자료를 펼쳤다. 사고 직전 전 사장님이 누군가와 만났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누구와요? 그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박민수가 사진을 보여줬다. 사고 당시 차량에 브레이크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급정거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것처럼요. 강서진의 얼굴이 굳었다. 설마 자살이었다는 건가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왜? 아마도 빚 때문이었을 겁니다. 당시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고 개인 빚도 많았으니까요. 강서진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럼 준혁이를 숨긴 것도, 네.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아드님만은 지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강서진이 울먹였다. 전 그 사람이 무책임한 줄로만 알았어요. 회사도 망하게 하고 빚만 남기고. 하지만 마지막 순간 아드님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박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비록 방법은 잘못됐지만요. 그날 밤 강서진은 이준혁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내 아버지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저를 지키려고. 이준혁이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전 아버지 얼굴도 기억 못해요. 사진으로만 봤죠. 미안해. 내게 제대로 된 아빠를 만들어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이준혁이 창밖을 봤다. 그냥 제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이해가 안 가요. 준혁아, 어머니, 저 오늘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래, 알았어. 강서진이 아들의 어깨를 쓰다듬고 나갔다. 혼자 남은 이준혁은 한참을 울었다. 일주일 후, 이준혁은 박민수 형사를 찾아갔다. 형사님, 제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어떤 걸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박민수가 오래된 파일을 꺼냈다. 준혁 씨 아버지, 강대식 씨는 원래 건실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가요? 네. 20년 전까지만 해도 서진건설은 중견 기업이었죠. 하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위기가 왔습니다. 박민수가 사진을 보여줬다. 이게 당시 회사 상황입니다. 부채가 1,000억 원을 넘었죠. 1,000억? 네. 그 부담감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는 말씀 안 드리고요. 왜요? 아마도 부담 주고 싶지 않으셨나 봅니다. 이준혁이 자료를 들여다봤다. 그럼 아버지는 혼자 그 무게를 견디다가, 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를 고아원에 보낸 것도 아드님만은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신 거죠. 비록 방법은 잘못됐지만. 이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복잡하네요. 아버지를 원망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천천히 생각하세요.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날 저녁 이준혁은 아버지의 묘를 찾아갔다. 강서진과 함께. 여기야. 내 아버지가 계신 곳. 묘비에 새겨진 이름 강대식. 이준혁이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버지 처음 뵙습니다. 저 강준혁이에요. 아니, 이준혁이라고 20년 동안 불렸어요. 바람이 불었다. 전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왜 저를 버렸나고, 왜 저를 고아로 만들었나고. 이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도 힘들었다는 걸, 저를 지키려고 했다는 걸. 눈물이 흘렀다. 용서할게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편히 쉬세요. 강서진도 옆에 무릎을 꿇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어요. 착하게, 씩씩하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한 달 후, 이준혁은 서진 장학재단 설립식에 참석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이준혁이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20년 동안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시간이 쉽지 않았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만났으니까요. 이준혁이 강서진을 봤다. 모든 아이들이 저처럼 운이 좋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는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서진 장학재단은 고아원 출신 청소년들에게 대학 학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 취업까지 돕겠습니다. 또한 매년 여름방학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저처럼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준혁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제가 받은 사랑을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졌다. 강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쳤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줬구나. 1년 후, 이준혁은 이제 완전히 회사에 적응했다. 대리로 승진도 했다. 대리님, 이번 프로젝트 보고서입니다. 고마워. 잘 봤어. 역시 대리님은 꼼꼼하세요. 아직 배울 게 많아.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대리님, 주말에 뭐 하세요? 어머니랑 등산 가기로 했어. 와, 효자시네요. 아니야. 어머니가 좋아하셔서. 부럽다. 저희 집은 주말만 되면 전쟁인데. 다들 웃었다. 이준혁은 이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강서진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어머니, 다음 주 제 생일인데요. 알지. 1월 8일이잖아. 함께 보내면 안 될까요? 친구들이랑 제 생일 파티 하려고 하는데. 당연하지. 엄마도 같이 갈게. 정말요? 너무 이상하지 않을까요? 24 생일 파티에 엄마가. 뭐가 이상해? 엄마가 20년 동안 못 해줬잖아. 강서진이 환하게 웃었다. 이제부터는 매년 챙겨줄 거야. 생일 당일. 햇살아동센터에서 파티가 열렸다. 준혁 형, 생일 축하해요. 고아원 아이들이 케이크를 들고 나왔다. 민준아, 고마워. 형아, 소원 빌어요. 이준혁이 눈을 감았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촛불을 끄자 박수가 터졌다. 강서진이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준혁아, 이거 뭐예요? 상자를 열자 금색 시계가 들어있었다. 와,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예전에 차고 있던 시계야. 엄마가 20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어. 아버지. 이준혁이 시계를 손목에 찼다. 딱 맞네요. 그래. 내 아버지도 같은 나이 때 이 시계를 받았거든. 강서진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이제 내가 이어받았으면 해. 감사합니다, 어머니. 파티가 끝나고 두 사람은 산책을 했다. 어머니, 질문 하나 해도 돼요? 그래, 뭐든지. 어머니는 지금 행복하세요? 당연하지. 내가 옆에 있는데. 저도요. 이준혁이 웃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어머니 없는 삶은 상상이 안 돼요. 정말? 네. 어머니가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아니야. 내가 엄마 인생을 바꿔준 거야. 강서진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20년 동안 엄마는 죄책감에 시달렸어. 내가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내가 못난 엄마라고. 어머니. 하지만 너를 다시 만나고 엄마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 강서진이 아들을 봤다. 고마워, 준혁아. 다시 엄마한테 돌아와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절 찾아주셔서. 두 사람은 따뜻하게 포옹했다. 2년 후, 이준혁은 서진건설 과장으로 승진했다. 서진장학재단은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지원했다. 과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좋아. 다들 수고 많았어. 이제 이준혁은 능숙한 직장인이 되어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강서진이 찾아왔다. 바빠?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같이 점심 먹을래? 좋죠. 식당에서. 준혁아, 내가 결정한 게 있어. 뭔데요? 회사 경영권을 내게 물려주려고. 이준혁이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네?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엄마가 오래 생각한 거야. 하지만 전 아직. 너 충분히 준비됐어. 지난 2년 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엄마가 다 봤어.
강서진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이제 내 차례야. 내가 이 회사를 이끌어갔으면 해. 어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넌 내 아버지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직원들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엄마는 이제 재단 활동에 더 집중할 거야. 서진 장학재단요? 응. 너처럼 힘든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더 많이 돕고 싶어. 이준혁이 환하게 웃었다. 좋은 결정이세요. 어머니가 하시면 분명 잘하실 거예요. 6개월 후, 이준혁의 사장 취임식이 열렸다. 오늘 저는 서진건설의 새로운 사장으로 취임합니다. 이준혁이 단상에 섰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23살까지 편의점 알바로 생계를 이었습니다. 청중들이 숙연해졌다. 하지만 제게 두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만났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곳입니다. 이준혁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서진건설은 앞으로 더 많은 사회 공헌 활동을 할 것입니다. 저처럼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이 가족처럼 존중받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졌다. 강서진은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쳤다. 준혁아,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어머니, 오늘 제가 잘했나요? 완벽했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떨렸어요. 실수할까봐. 전혀 안 보였어. 자신감 넘쳤어. 이준혁이 창밖을 봤다. 가끔 꿈 같아요. 제가 정말 회사 사장이 된 게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24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그래. 하지만 우리가 해냈어. 강서진이 아들을 봤다. 우리 함께 여기까지 왔잖아. 네, 어머니. 함께. 1년 후, 이준혁은 결혼을 했다. 상대는 회사 동료였던 박지은. 회장님, 아니 장모님. 박지은이 강서진을 안았다. 저희 잘 살게요. 그래, 우리 준혁이 잘 부탁해. 결혼식장에는 고아원 아이들도 모두 왔다. 형아, 축하해요. 민준아, 고마워. 형아, 행복하세요. 이준혁이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줬다. 신부와 함께 입장하는 순간 이준혁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저 끝에 어머니가 계시네. 강서진은 울면서 웃고 있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행복해졌구나. 피로 연장. 박민수 형사가 축하 인사를 했다. 준혁 씨, 축하합니다. 형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제가 두 분을 이어준 사람인데. 맞아요. 형사님이 아니었으면 저희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박민수가 강서진을 봤다. 회장님,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준혁 씨가 정말 멋진 청년으로 자랐네요. 형사님 덕분입니다. 진실을 밝혀주셔서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민수가 씁쓸하게 웃었다. 28년 경력 중 가장 보람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이준혁은 아버지 묘를 찾았다. 아버지, 저 결혼했어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좋은 사람 만났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요. 바람이 불었다. 아버지, 저 이제 행복해요. 어머니도 저도 모두 행복해요. 이준혁이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가 저를 지키려고 했다는 거 이제는 이해해요.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 편히 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 강서진의 집. 온 가족이 모였다. 강서진, 이준혁, 박지은.
자, 건배. 건배. 세 사람이 함께 웃었다. 어머니, 다음 달에 저희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박지은이 배를 쓰다듬었다. 혹시? 강서진의 눈이 커졌다. 네, 임신한 것 같아요. 정말, 정말이야.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검사를 해봐야죠. 강서진이 며느리를 껴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준혁도 아내를 안았다. 우리 아이가 생긴다니 믿기지 않아. 좋은 아빠가 될 거야. 박지은이 웃었다. 당신은 이미 아이들한테 좋은 형아잖아. 그래도 내 아이는 다르지. 강서진이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준혁이 아버지 보이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행복해요. 우리 곧 할아버지, 할머니 된대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다. 6개월 후, 서진건설 사장실. 이준혁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24년 전 나는 고아원에서 자랐다.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아이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에게는 어머니가 있고 아내가 있고 곧 태어날 아이가 있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강서진, 이준혁, 박지은.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한 빈자리. 과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알았어. 지금 갈게. 이준혁이 일어서며 가족 사진을 한 번 더 봤다. 그리고 웃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모자.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준혁은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이자 남편이자 곧 태어날 아기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강서진은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되찾았고 그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갈라놓지만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다시 만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강서진과 이준혁의 이야기입니다. 20년의 이별, 그리고 영원한 재회.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